안녕하세요.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홈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요. 수술 후 합병증의 치료인 골분류압의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수술 후 합병증이라는 것은 수술 후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오늘은 골분류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수술 후 골분류압은 말 그대로 수술 후에 뼈가 안 붙는 거예요. 그럼 수술 후에 뼈가 안 붙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형외과는 뼈를 다루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끊어진 뼈가 발생하는 수술을 많이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골절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에 끊어진 뼈를 저희가 잘 맞춰서 이제 붙여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팔이나 다리에 모양이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다리가 휘었거나 팔이 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그 휘어진 부분에 뼈를 끊어서 휘어진 거를 일렬로 맞춘 다음에 다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해요. 이렇게 끊어진 뼈를 다루는 수술을 한 후에 뼈가 안 붙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 후 골분류압이라고 합니다.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거를 끊어서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한 건데 여기는 붙었는데 이 뼈는 안 붙었죠.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골분류압이라고 하고, 이거는 골절을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철판을 이렇게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가 뼈가 안 붙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골분류압은 끊어진 뼈를 다루는 수술의 1, 2%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문제는 뭐냐면 발생하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끊어진 뼈 때문에 움직이거나 또는 체중을 부하하거나 디디거나 힘을 쓸 때 붓거나 통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술을 받은 후에 발생한 골분류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, 정강이 뼈의 변형을 교정받은 환자가 수술 후 분류압이 생겼습니다. 6개월째. 자, 보세요. 정강이 뼈가 휘었던 환자를 이 뼈를 여기에 절골을 하고 뼈를 끊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휘어진 거를 일렬로 쭉 잘 맞춰놨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철판과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했는데, 수술 후 6개월째 이 일렬로 고정을 해놨던 게 다시 휘었죠. 이거는 이제 뼈가 안 붙으니까 체중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뼈가 틀어진 거고요. 이 틀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고중물, 나사가 튀어나오고 철판이 끊어졌습니다. 그래서 뼈가 안 붙은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이러한 분류압을 수술 후 6개월째 뼈가 안 붙었으니 골분류압이라고 진단해서 다시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더 큰 철판을 박아서 다시 한번 뼈를 일렬로 잘 맞췄더니 수술 후 1년째 엑스레이입니다. 뼈가 잘 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수술 후 1년째 환자가 이렇게 잘 걷고 있습니다. 오른쪽 다리가 이제 이 분류압에 대해서 수술을 한 환자 쪽인데요. 환자가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잘 걷는 것이 확인이 되죠. 그래서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환자는 건강한 걸음걸이를 회복을 했고요. 골분류압 부위에 골류압이 성공이 됐고, 휘어진 뼈도 정렬을 바로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골분류압 환자는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수술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환자는 60대 여성이었고 다리가 O자다리로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한 뒤에 6개월 차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붓기와 통증이 있었어요. 그리고 다리가 심지어 외측으로 더 휘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이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은 뼈를 자른 다음에 휘어진 걸 맞추고 내고정을 합니다.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거를 뼈를 자르고 모양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내고정을 한 거죠. 철판과 나사로. 6개월이 지나도 뼈가 붙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뼈가 안 붙으면 이러한 내고정물이 이 체중을 견디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나사가 튀어나오고 철판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죠. 그리고 모양이 틀어졌습니다. 모양이 틀어졌다. 그리고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지금 뼈가 안 차 있는 게 CT에서 보이고 나사가 튀어나오고 철판이 끊어졌다. 이 모든 것들이 뼈가 안 붙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환자는 골분류압이 생긴 게 확인이 됐죠.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?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1, 2주째는 안 붙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안 붙은 걸 가지고 저희가 골분류압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. 수술 후에 6개월까지 기다려 봅니다. 6개월이 지나서도 뼈가 안 붙으면 이거는 더 이상 붙을 가능성이 없다.
그러니 골 분리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자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렇게 끊어진 뼈를 다루는 수술을 하게 되면 100명 수술을 하면 1명에서 2명은 분리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골 분리압의 재수술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, 골 분리압 재수술의 원칙은 골세포의 공급을 늘리고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골 분리압의 재수술을 할 때에는 환자의 어려운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뼈가 한 번 안 붙었잖아요. 100명에 98명은 붙는데 나는 그 2명 중에 들어서 안 붙은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불안합니까? 재수술을 해도 내가 또 붙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, 또 붙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더 강력하게 수술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, 일단 끊어진 뼈가 붙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게요. 뼈가 끊어지잖아요. 그럼 끊어진 부위에 골세포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그 골세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칼슘을 거기에다가 다시 침착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핵심 과정은 끊어진 부위에 골세포가 이전이 되는 게 핵심 과정이에요. 골세포만 이전이 되면 그 다음에 칼슘은 자연스럽게 침착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끊어진 부위에 골세포의 이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먼저 골세포가 많아야겠죠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골반뼈에서 뼈를 뗍니다. 뼈 안에 골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떼서 거기다 갖다 넣어주면 골세포가 많아지는 거죠. 근데 이 옮겨간 골세포가 거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잘 살아남으려면 얘를 단단하게 고정해서 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. 흔들리는 곳, 지진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. 마찬가지죠. 흔들리는 뼈에서는 골세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뼈가 생착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, 먼저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환자의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. 철판이 완전히 부서진 게 확인이 되죠. 그리고 요 뼈가 안 붙은 부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깨끗이 긁어내고요. 그러면 뼈가 안 붙은 부위에 공간이 생깁니다. 거기에 골반에서 채취한 자가골을 이식을 해줘요. 그럼 이제 골세포가 충분해졌죠?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. 단단하게 고정은 어떻게 하냐? 간단해요. 더 길고 더 두꺼운 철판을 대면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댔던 철판보다 더 길고 더 두꺼운 철판을 대줬죠. 그래서 이러한 골 분리압의 수술은 일주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고 척추 마취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골반에서 자가골을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골반이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척추 마취가 필요하고 2시간 정도 수술을 합니다. 수술 후에 6주는 통기부스에서 목발하고요. 그 다음 6주는 보조기랑 재활을 한 뒤에 수술 후 3개월째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 수술 후 1년째를 살펴본 건데, 수술하기 전에 정강이 뼈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던 발이 일렬로 교정이 된 게 확인이 되고, 땅에 디디지 못했던 발이 땅에 디딜 수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수술 전에 정강이 뼈에 대해서 틀어져 있고 나사 빠지고 철판 부서지고 가운데 골 분리압이 돼 있어서 뼈가 안 차 있던 모습이 수술 후 1년째가 됐더니 정강이 뼈에 대해서 밑에가 이렇게 일렬로 교정이 정렬이 잘 됐고, 그 다음에 철판 전혀 문제 없고 뼈 골 분리압이 있었던 부위가 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환자는 수술 후 1년째 이쪽 다리가 이제 그 골 분리압이 있었던 다리인데요. 그쪽으로 잘 디디면서 걷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수술 후 1년째에 틀어진 다리의 교정도 됐고 골류압도 됐고 걸음걸이도 회복이 돼서 이 환자는 성공적으로 골 분리압이 치료가 되었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수술 후 골 분리압은 끊어진 뼈를 다루는 수술을 했는데 뼈가 안 붙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이러한 골 분리압은 100명 중에 2명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술 후의 합병증이고요. 골 분리압이 생기면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. 그렇지만 재수술을 하면 잘 나을 수 있는데요. 재수술의 원칙은 자가골을 이식을 해서 골세포를 더 많이 이식을 시키고 더 단단한 고정을 통해서 이식한 세포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척추 마취하고요. 첫 6주는 통기부스랑 목발하고 그 다음 6주는 보조기랑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자, 수술 후 합병증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마음이 어려워요. 환자도 어렵고 의사도 어렵습니다. 그 중에서도 또 골 분리압이 생기면 환자들은 더 불안합니다. 내가 이 수술을 해도 다시 붙을 수 있을까? 분명히 잘 붙을 수 있고요.
적절한 수술과 확실한 수술을 통해서 분명히 더 붙을 수 있고 건강한 발걸음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.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. 네,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.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. 서울백병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에게 저희 지식과 저희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네이버 족보 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